자, 여름철 여름밤 숙면 전략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정기영 교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시나요? 아니요. 예, 근데 보양식 먹으면 잘 잘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 주신 거. 예, 날씨도 덥고 습도도 높아서 요새 잠 못 잔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날씨가 더울수록 수면제 처방이 늘어났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이렇게 날씨가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잠 잘 수 있는 이 무더운 여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가 여름에 잠을 잘 못 자는 건 그냥 단지 좀 기온이 높아서 더워서 그런 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수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그런 수면의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밤에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 계속 높아지는 경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이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딱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수면 중에서도 우리가 신체 회복을 담당하는 깊은 수면이 있고요. 네. 감정 조절 담당하는 렘 수면이 있는데 이게 둘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또 짜증이 나게 되는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중간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우면 잠을 못 자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잠을 잘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심부 체온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 안쪽에 그 체온인데 이 체온이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뇌에서 잠을 잘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수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심부 체온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오후에 이제 가장 높고 새벽에는 이제 가장 떨어진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네. 새벽 한 네. 2시쯤이 제일 낮아지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가장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수면에 이렇게 리듬을 보이는 것을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또 보시면은 잠들기 전에 갑자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인식하고 수면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부 체온은 우리가 여기 그 머리나 가슴에다 얼음 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손발 같은 말단 부위 피부에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속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이제 떨어집니다. 네. 아이스팩하고 잔다고 그러면 해서 안 되는 됩니다. 게 아니군요. 저 어제 그렇게 하고 잤는데. 김지선 씨요. 아니네요. 예. 그래서 여름에 이제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예. 우리 몸에서 열을 내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잠들기 어려워지고 또 자더라도 이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그래프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네네. 저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멜라토닌은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네요. 딱 반대. 우리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멜라토닌은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분비가 시작되고 뇌에 이제 밤이 왔으니까 잠을 잘 준비를 해라 이런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면 체온을 또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름밤 어떻죠? 해가 늦게 지고 또 그다음에 야간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밤에 이제 밝은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늦어지게 되고 분비량도 또 적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면이 잘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잠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네. 이제 여름에는 진짜 더 일찍 잘 수가 없고 더 일찍 깨고 막 예.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해가 늦게 지고 해가 일찍 뜨는 것도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수면의 특징을 보면은 보통 통계적으로 겨울보다 1시간 정도 잠이 줄어드는 그쵸.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가 늦게 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일찍 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고 깨고 수면의 어떤 변동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주기 리듬은 햇빛 그리고 어둠, 생활 습관이나 식사 습관,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우리가 밤늦게까지 이제 화나고 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또 가끔 야식도 먹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에 영향을 줘서 일주기 리듬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 못 자고 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수면 시간도 부족하게 되고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 요인에 따라 당연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마철에는 솔직히 그냥 습하고 꿉꿉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그냥 걸까요? 불쾌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만큼 또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 예, 더운 여름철에다 거기다 습도까지 높아지면 이제 밤을 장애하는 영향이 더 커지는데 우리가 습도가 높으면 이제 땀이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몸에 열이 더 쌓이게 되고 또 불쾌감도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깊은 잠으로 이제 못 자게 되는 그런 이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숙면의 적절한 온도는 습도는 한 40에서 60% 정도인데 실내 습도가 한 70% 정도로 이제 높아지면 수면 효율이 떨어지고 이제 밤새 뒤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잠을 못 자면 힘든 게 또 힘든 거지만은 건강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선생님들이 정말 말씀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은 우리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양한 이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먼저 일단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피곤하고 졸리고 또 무력해지죠. 네. 그리고 특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이제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또 참기 어려워지는 분노 조절이 이제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면을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속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제 대사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증가하고 반면에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떨어집니다. 밤에 우리가 이제 안 자고 이렇게 계속 활동하게 되면 많이 먹게 된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밤에 저절로 야식이 땡기게 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 결과 이제 뭐 자주 먹게 되면 체중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제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 이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밤에 이제 자다가 자주 깨게 되면 그걸 수면 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수면이 분절되면 그때 깨는 순간에 교감신경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원래 수면 중에는 혈압이 쭉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질환들이 이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잠 하나 못 잤을 뿐인데 여러 그러니까요. 질환의 원인이 네. 되네요. 그러니까 옛말에 잠이 보약이란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몸도 상하게 되고 정신 건강도 상하게 네. 되고 그렇다면 이제 위험성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잘 잘 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특히 이 더운 여름에는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이제 전환되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부 체온을 올리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운동 좋아하는데 네. 운동은 좋지만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가고 또 교감신경도 활성화돼서 각성이 가라앉지가 않게 되거든요. 오. 그렇지만 이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하면 좋고요. 식사는 이렇게 우리가 열량이 낮은 가벼운 음식으로 뿌리채수탕 같은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열량이 낮은 음식을 가볍게 먹는 게 좋고요. 네네. 너무 저녁에 과하게 먹게 되면 소화 시간이 길어져서 그 열이 올라가고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기 보니까는 자기 전에 술 카페인 먹지 않기 위해서 카페인 안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같이 더우면요 자기 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맞아요. 딱 네. 먹으면은 잠이 잘 올 것 예, 같거든요. 덥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번 시원한 맥주 땡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인면에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새벽에 일찍 깨게 만들고요. 특히 술은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체온을 상승시켜서 깊은 잠으로 들지 못하게 하고 또 특히 맥주 같은 건 어떻습니까? 결국 수분 섭취량이 증가하니까 화장실 들락날락해서
결국은 수면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살짝 보이지만 되지만 결국 수면의 질은 떨어진다. 네,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녹차, 음료 같은 이제 카페인 음료를 여름에 많이 먹게 되는데 적어도 잠자리 들기 6시간 전에는 안 마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늦은 오후에는부터는 이제 안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잠 잘 자보겠다고 이렇게 뜀박질하고 가고 땀 쫙 빼고 맥주 한 잔 쫙 들이키는데 네. 이거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 네.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저기 신부 체온이 떨어져야지만 네. 잠에 네. 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맥주 안 마셔요. 네. 예. 그냥 시원한 물로 그냥 샤워를 쫙 하고 네. 예? 그러고 나면 그냥 잠이 팍 오지 않을까요? 예. 시원한 물. 예, 샤워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여기서 너무 차가운 물을 하면 피부 혈관이 오히려 수축이 돼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체온이 신부 체온은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미지근 정도의 물, 보통 한 40도에서 42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샤워를 하면 신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좋습니다. 아니 42도면 뜨겁지 않나요? 따뜻하면 뜨거운 뜨거운 본인한테 적절하게 미지근한 정도로. 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 그렇죠. 네. 예. 음. 실제로 연구 발표된 결과를 봐도 한 41도, 42도 이 정도로 샤워를 하게 되면 그 수면 유도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샤워가 또 어려운 경우나 또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족욕도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족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신욕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격. 네네. 예. 그다음에 실내 온도를 잘 맞추는 게 또 중요한데요. 네. 23도에서 25도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잠들기 2시간 전에 방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너무 차갑게 하면 오히려 피부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체온이 안 떨어지고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들기 직전에 시원하게 하고 잠들고 나서는 온도가 사실 살짝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머를 설정해서 실내 온도를 서서히 올리고 새벽에 아까 가장 그 체온이 떨어질 때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이게 꺼지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새벽 가장 2시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부 체온을 이렇게 잘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면 아주 그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고요. 최근에는 또 여러 냉방 기구들이 인공지능 모드가 있습니다. 맞아. 그걸 AI 활용하면 모드 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온도를 좀 조정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찬바람 에어컨도 좋지만은 아예 이렇게 속옷만 입고 네, 주무시거나 뭐 이불 아예 예. 안 덮거나 요거는 어떨까요? 네, 더워서 많은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아예 속옷만 입고 이불을 안 덮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것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면 중에는 주로 피부 혈관 확정에 의존해서만 이제 체온이 조절되는데 이불이 없으면 체온 조절이 오히려 이제 더 쉽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맨몸으로 장시간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더군다나 이제 피부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고 시원한 이불을 덮고 또 통풍이 잘 되는 잠옷을 입는 것이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내 온도도 중요하지만 이불 속 온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게 이불 속 온도인데 연구에 따르면 이불 속 온도가 29도에서 한 31도. 그러니까 실내 온도보다 한 5도 정도 높게 유지해주면 수면의 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꼭 덮는 게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직전까지 밝은 빛에 있게 되면 멜라토닌이 억제가 되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하지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2시간 전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앱이나 그런 기능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더워서 이제 창문도 열고 커튼도 이제 걷고 이제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빛이 이제 두르게 되고 그러한 불빛들이
역시 멜라토닌을 분비를 차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커튼을 치고 어둡게 해서 침실을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정이나 이제 뭐 커튼을 열어놓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제 수면 안대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잠 한 번 제대로 자려면 여러 각도로 신경을 네. 써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잠 잘 주무시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 이거 자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요. 네. 저는 눕자마자 잠드는 편이라 잘 이분도 몰라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네. 예, 허브님께서 아니 저기 많은 분들께서 보내오셨었는데 눕자마자 주무셨다가 이제는 저기 자다가 3번 이상 깨시는 분들도 보내오셨는데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낮잠을 자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낮잠은 어느 정도 자는 게 좋을까요? 예. 낮에 아셨어요? 졸리면 네. 아까 허락 받고 말씀드린 대로 주무시려고 그러나 봐, 같이 허락 받고. 여름철에는 이제 잠이 이제 부족하게 되거나 또 자주 설치니까 네. 낮에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이제 오후 졸린 시간에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우리가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도 높여주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의 낮잠은 밤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30분 이상 오래 더 자면 오히려 밤에 이제 밤잠에 영향을 주고 수면 리듬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낮잠 잘 때 그냥 자지 말고 안대를 착용하고 자면은 훨씬 더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짧지만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람 맞춰놓고 주무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름잠을 겨울잠처럼 잘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신 우리 정기영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